오늘 보여드릴 영상의 내용은 지난번에 업로드된 안티드론 1부에 이어서 안티드론 2부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집 드론을 AI로 타겟팅하는 방법과 발사 버튼에 이제 새롭게 적용된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트림 패널에서 시연 동영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입력 영상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트래킹 패널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모드를 원래 노멀 모드로 되어 있는데 타겟팅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타겟팅으로 변경하면 여기 이렇게 발사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때 뭐 TRT 모델을 이제 입력 선택을 해주고, 네. 다음에 클래스 파일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확인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 트래킹 패널에서 이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델이 로드 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재생됐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타겟팅 모드의 성능이 30프레임급이었는데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이제 해당 기능이 60프레임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몇 가지 상황에서는 60프레임을 무조건 유지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이렇게 화면을 대감기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두 대 정도 혹은 10대 미만의 드론이 감지가 되면은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대 이상 혹은 뭐 30대 이상의 드론이 감지가 되면 FHD급에서는 50프레임 초반까지 프레임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게 안티드론 시스템은 보통 단일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 또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레임 값을 조금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영상의 속도를 조금 더 땡긴다던가 이런 옵션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상을 다시 이렇게 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30대 이상의 드론을 이제 감지를 할 때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30대 정도 가량의 뭐 20대 이상의 이제 드론이 감지가 되면은 이 물체 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화면에서 굉장히 그 작은 각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30프레임, 뭐 30대 이상의 드론이 잡힐 때는 굳이 60프레임을 고집하기보다는 항시 이렇게 넓은 각도로 감시하는 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는 30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을 낮춰서 다중객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광각에서 이렇게 뭐 멀리서 객체가 점으로 잡혔다, 근데 드론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망원 카메라는 60프레임으로 트래킹하는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대 정도 미만으로 빠르게 근거리로 접근하는 자폭 드론이나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앞에서 카메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금방 순식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60프레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일 카메라 시스템이 아닌 광각과 망원을 같이 조합 구축하는 경우에 광각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미지처럼 광각은 FHD 또는 그 파노라마 뷰 카메라 해상도 그 이상에서 30프레임으로
항시 작동을 시키고 점같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드론의 점처럼 정도 크기의 객체를 디텍팅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의심스러운 점이나 객체가 잡혔다 하면은 망원으로 그 부분만큼만 FHD 해상도로 한 대에서 10대 정도의 드론을 60프레임으로 트래킹하는 시스템, 이렇게 구축을 하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후에 상황에 맞는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다음 단계 또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잠깐 이제 무기 발사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발사가 됐는데, 혹여나 나중에 이 시스템의 무기 체계가 이렇게 연동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함부로 막 발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 버튼이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릭을 하면은 해제할 거냐라는 이제 확인창이 뜨고, 이때 취소를 하면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다시 확인하면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 컨트롤 F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자면은, 이렇게 객체를 클릭을 하면은 일부 영상처럼 이렇게 객체 수직 수평 좌표계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각 객체마다 수직 수평 좌표계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이 지금 이제 좌표가 연동이 됐을 때 짐벌이 자동으로 이제 이 객체의 값을 이제 자동으로 조준을 해주면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네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데, 다시 돌려서 이렇게 조준이 됐을 때 자동으로 맞춰져서 이 빨간 조준선 안에 들어오면은 무기를 이렇게 발사하는 시스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드론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조준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나하나 해서 발사 버튼을 눌러도 되고, 추후에는 여기에 이 화면에 보이는 드론의 목록들을 다 추가해서 목록들을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나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AI 기반 자동 조준을 위해서는 카메라의 성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과제들을 보면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카메라를 연구 개발하는 데만 수십억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올라오는 영상들은 망원 카메라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이제 드론 감지 성능을 테스트하는 내용도 다루려고 합니다. 즉 거리에 따른 디텍팅, 트래킹 가능 크기를 확인하는 테스트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부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카메라 성능 테스트로 5km 화면에서 보이는 드론을 감지하는 테스트, 또 망원과 광각을 합쳐서 구축하는 시스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좀 깊고 심도 있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